자, 안녕하세요. 강찬희 원장입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제 구멍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스케일링이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진동하는 거 있죠? 소리만 들어 지 하는 거 있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빨간색을 우리가 치석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요런 부위들을 진동을 주어서 제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심한 치석이 붙어 있는 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마치 페이스트리 빵처럼 조금씩 여기 떨어진 조각이 보일 것입니다. 반복되지만 했을 때, 자, 여기 보일까? 여기 밑에 여기 요정쯤 떨어진 거 보일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만 더 볼까요? 여기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페이스트리 빵 베끼듯이 조금씩 제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진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보시 아직도 이제 더 해야겠죠. 그래서 요 단계에서 한 번 더 이제 또 진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게 지직하면 여기 보면 여기 많은 가루들이 떨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 보이시면 여기 막 덩어리들이 떨어진 거 사이사이에 떨어진 거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또 이런 자각들이 남게 되겠죠. 그럼 또 한 번 더 이제 마무리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막 깨끗하게 이런 과정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요 사이사이 없는 부분을 또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직은 뭐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완전히 아까의 모습을 볼까요? 아까 이랬던 곳이 지금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럼 환자분들이 왜 불편하냐면 여기가 완전히 뻥 뚫려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완전히 무슨 저기 뭐 구멍 나듯이 바람이 휙휙 들어와요. 이러고 나면 이제 환자는 힘들어서 죽는 거죠. 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스케일링하고 치아에 구멍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망가뜨렸냐고. 그래서 스케일링하면서 구멍이 많이 났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치석을 갖다가 방치했을 때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신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있겠죠. 자, 보통 치석이 조금 좀 심하게 붙으면 요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좀 더 심한 분들은 이렇게 마치 종이석처럼 밑으로 따라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것이 좀 더 진행되면 계속 밑으로 파고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치석들이나 더러운 것들이 계속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고요. 조금 더 이제 늦어지면 이런 식으로까지 더 내려가게 됩니다.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예 뿌리가 거의 노출되기 직전까지 밀리고요. 그래도 또 더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는 완전히 뿌리까지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잇몸에 구멍이 생겼어요. 구멍이. 그러니까 스케일링 후에 잇몸에 구멍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차례대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면 정말 환자들이 말씀하시는 치아에 구멍이 생긴 것 같은 게 아니라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스케일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꾸로 치석이 점점 파고 들어가서 잇몸이 내려가게 되고 더 이렇게 완전히 치아가 붕 뜨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스케일링 후에 뭐 치석을 제거하면 치석을 제거하는 구멍이 생겼어요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이걸 뜯어내지 않게 되면 계속 내려가게 되고 결국 이를 이렇게 통째로 드러나게 돼서 뽑게 되니 안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치아에 구멍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구멍을 갖다가 생기는 게 싫어서 방치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이렇게 돼버리니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언젠가는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 스케일링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시간이 한참 10년, 20년이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나는 스케일링하면 구멍 생기니까 무서워, 하기 싫어 라고 방치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타고 내려가고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스케일링 하고 나면 구멍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무서워서 안 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결국 이를 뽑는 건 5년 내 10년 내로 결국은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으니 안 할 수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치과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스케일링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 있을 때 스케일링을 미리미리 해야 지금 젊은 분들은 다 20대들은 보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세대와 달리 아주 적은데도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에 구멍 생겼어요 라는 말은 안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왜 스케일링을 하고 이에 구멍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케일링 하고 나서 구멍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구멍이 무서워서 안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스케일링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젊은 20대들은 미리미리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그전 세대, 뭐 예를 들어 30대 후반부터 40, 그러니까 30대 후반,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스케일링 보험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전에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오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시다 보니 이게 계속 스케일링 했더니 말이야. 이 느낌 안 좋죠. 이렇게 됐다라고 자꾸 하소연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스케일링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제안을 한다면 스케일링 하고 나서 항상 미리 나는 좀 심하다 싶은 분들은요. 첫째는 미리 가글링을 하세요. 적어도 3일 전, 일주일 전에 가글링을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열심히 하세요. 물론 양치질도 잘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제거하고 이렇게 치석을 제거하고 나서도요. 여기 보면 출혈이 많이 되는 게 뭐지? 출혈도 적고 피도 덜 나고 빨리 아물게 됩니다. 스케일링 하기 일주일 전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 하고 나서도 가글링을 꼭 잘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가글하고 양치질을 잘하는 것을 약 일주일 정도는 좀 열심히 좀 하자. 그런데 약간 가글에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요럴 때에는 스케일링 하기 전에 내가 가글을 한다 했을 때에는 무알콜도 있거든요. 요즘 무알콜성을 쓴다면 훨씬 더 자극을 적게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면 염증을 갖다가 굉장히 억지로 낮추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제거를 하고 나서도 피가 많이 안 나고 또 빨리 이렇게 가글링을 통해서 아물게 되니까 훨씬 더 잇몸이 빨리 치유가 돼서 이가 시리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그 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불편하거나 또는 이제 스케일링 하기 전에 안 좋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링 하기 전에 미리 한 2시간 전에 소염제를 드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끝나고 나서 한 2, 4, 뭐 나머지 보통 3일 중이다 그러면 하루 전에 소염제를 좀 잘 그러니까 시작하기 2시간 전, 3시간 전에 미리 소염제를 드시고 끝나고 나서 소염제를 갖다가 자기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소염제를 드시되, 이 소염제가 그러면 어디서 구하냐? 약국에 일반적인 소염제 팔잖아요. 뭐 이부프로펜 계열, 이 상품명인지 모르지만 이젠6나 뭐 이런 것들 약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드시면 조금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계속 불편한데 그냥 이건 스케일링 때문이야 하고 자꾸 치과에 가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고 정말 더 불편해져요. 짜증만 나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요런 과정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때 좀 주의할 건 뭐냐면 네 번째.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고춧가루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뜨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때에는 될 수 있는데 뜨거운 거를 좀 피하세요. 제일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화상을 입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죠? 뜨거운 거를 그러면 어떡하라고, 나 커피 좋아하는데 시켜 드세요. 나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사실은 고춧가루 있는 걸 피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가장 고춧가루 있는 음식을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좀 식혀서 덜어서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 최소 3일 정도는, 일주일 내내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는 최소 2, 3일 정도는 피하자. 이런 것들을 한다면 훨씬 더 저희 환자분들이 스케일링을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구멍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했고, 그러한 구멍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다. 이를 빼야 되니까. 그러면 난 힘든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 첫 번째 가글링을 좀 신경 쓰자. 그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전에도 좀 하고 2, 3일 전에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염제를 좀 먹자. 내가 불편한데도 계속 약을 안 먹는다는 건 전 반대거든요. 내가 지금 미치겠어? 그럼 미리도 먹고 끝나고도 2, 3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염제는 우리가 처방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쓰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좀 힘들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뜨거운 커피를 좀 더 식혀서 드시자. 왜냐면 뜨거운 걸 조금 멀리 해라. 이때쯤 되면 아마 이런 분들은 찬 것도 드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한번 또 빠먹었네요. 중요한 걸 또 빼빼왔네. 이건 보너스입니다. 지금 돌린 사람은 못 보시게. 너무 이가 싫어요. 이거 하고 나서 이가 싫은 분도 계시군요. 그러면 시린이 치약을 쓰세요. 근데 시린이 치약 중에서도 이럴 때에는 일반 시린이 치약 말고요. 센소다인에 약성분 하는 겁니다. 이 약성분 센소다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소다인이라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그냥 센소다인 쓰면 안 되고 오리지널이라는 게 있어요. 오리지널이 아닌데 프레쉬인가요? 프레쉬구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프레시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프레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왜 써야 되냐면 여기에 질산 칼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질산 칼륨을 꼭 쓰셔야 돼요. 나이트레이트라고 해서 질산 칼륨을 꼭 쓰셔야 돼야 요것이 효과를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막 강의를 갖다가 급작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확한 용어를 쓰진 못했는데 제가 뭐 설명에다 써놓을게요. 어떤 치약인지는 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순간 저도 지금 헷갈렸는데 제가 좀 찾아가지고 바로 제가 설명 아래에다 놓게요. 요건 좀 앞에서 빠졌는데 미리 접한 분은 큰일 났다. 그쵸? 요거 지금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수정해서 밑에 설명을 놓으니까 꼭 보세요. 정확한 명칭하고 그걸 좀 올려놓을게요. 제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끊으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또 머릿속에 이런 생각 들려요. 이것도 PPL이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얘기를 하면서도 버벅대면서 이게 머릿속에서는 지금 딴 생각했어요. 이거 씨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PPL이 아니에요. 그리고 질산칼륨이 있는 질산칼륨이 있는 건 어떤 거든 어떤 제품 써도 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잘못 용어를 썼는지 모르지만 그건 조금 다시 한번 버벅대져 보서 밑에 다시 정리해 놓을게요. 저도 지금 그 얘기 머릿속에 지금 좀 헛갈렸어요. 좀 발을 헛갈렸네요. 아이고 PPL 그 생각하다가 순간 머리에서 너무 복잡하게 돌아와 버렸네요. 자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